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HRD 실무특강을 맡은 HRD 실무자 송구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교육 담당자의 역할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구자, 쉽게 말하면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 얘기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교육 운영자와 교육 관리자, 이게 대부분이겠죠. 우리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교육 운영자와 교육 관리자에 대한 구분이 없을 겁니다.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사도 하고 다양한 걸 하기 때문에 구별이 크게 없을 건데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집행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교육 과목별 효과 분석,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 및 피교육생 평가, 그리고 건의사항 처리까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그리고 교육 담당자에 대한 수준과 그리고 CEO의 마인드가 좀 상황이 좀 좋다면 경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가 되면 기업 문화와 가치의 촉진자, 기업 방침의 전파자, 행동하는 실천과 문제 해결을 위한 연출가와 해결사, 인간 신뢰자, 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포인트들, 이건 당연한 거고 뒤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경영의 전략적 파트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점점점 HRD에 대한 필요성이 이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로 했을 때 그냥 교육 담당자가 아니라 조직 문화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외국계 계열 같은 경우는 HRD 담당자라고 안 하고 L&D, 러닝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L&D 담당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 학습을 촉진시키는, 학습에 대한 학습 문화 자체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방침에 대한 전파자, 조직 문화랑 같은 거고요.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교육 담당자들 대상으로 단순하게 교육을 운영하고 교육 평가가 어땠니, 강사가 어땠니 이런 것보다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와 조직 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뭐냐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영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슈 있을 때 무슨 교육해, 이런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영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활동하는 것들이 강조된다 라는 게 지금 HRD 담당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요구를 많이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채용 시장에서 어떤 거를 많이 관심 있고 중시하느냐, 채용 공고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이 담당자의 직무별 필요 능력입니다. 이 다양한 직무 영역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영역별로 어떤 게 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운영자입니다. 성인학습 원리,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 원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성인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있을 때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어떤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오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기억을 실천으로까지 가야 업무에서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조직 구성원들과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까지도 학습을 하거나 사례를 좀 보시면 좋고요.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많이 얘기를 하죠. 특히나 코로나 되면서 온라인 교육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되고, 바이사이즈 컨텐츠라고 해서 되게 짧은 동영상, 보통 15분 내로 내가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딱 학습하고, 이런 부분이 컨텐츠를 좀 요즘은 대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빅데이터를 만질 필요가 거의 없겠죠. 만질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기록관리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가면 강사들이 워크숍 하면서 막 발표도 시키고 전지 작업도 하고 막 다양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우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혹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를 이야기도 하고 전지에 써서 발표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교육 담당자가 그냥 그걸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말고 무기명으로 작성한 것들이잖아요. 발표는 다 앞에서 했지만, 그럼 그 자료를 취합해서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그게 좀 시사점이 있고 필요하다 싶으면 별도의 보고서나 교육 보고서에 내서 조직을 바꿔야죠. 구성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혹은
조직 구성원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다. 해당 팀에서 이것들은 좀 검토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강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청각 자료라든지 시청각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도 되게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각 기술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교육 훈련 기법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강사가 어떤 기법을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쓰느냐를 알고서 강사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강사랑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강사의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거나 우리 회사에 적합한 강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스매치 될 가능성이 좀 커져요. 그리고 강사랑 미팅할 때도 교육 훈련 기법을 알고선 강사랑 미팅을 하게 되면 강사가 훨씬 더 제 말을 빨리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훈련 기법 같은 경우도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 담당자들이 사례 강사를 아직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강사를 핸들링하고 내가 강사를 모니터링해서 대화를 하려면 강사 양성 과정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당장 강사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육 훈련 기법에 대한 부분도 강사로서 필요한 부분도 배워둬라. 이런 것도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정 개발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직 행동 원리 그리고 목표 설정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과정 개발을 할 때 혼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전문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그걸 정리해서 뽑아내거든요. 나는 교육 담당자지 실무에서 설계를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뭐 마케팅을 하거나 영업을 하는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정 개발자는 뭐냐면 회사 내에 고유한 직무 능력을 교육 과정으로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특히 질문 및 피드백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교육과정 개발을 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니즈 분석자는 과정 개발할 때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걸 구별하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전략기획자 이것까지는 당연히 힘듭니다. 우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아직은 이 정도까지는 힘들어요. 강사 내가 왜 강사냐? 여러분들 강사 많이 합니다. 이미 하고 계셔요. 그렇죠? 기억 안 나시나요? 뭔지 모르시겠어요? 강사가 꼭 그 외부 강사가 하듯이 강사만 강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취업규칙 바뀌었을 때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초에 성과목표 수립하고 뭐 시스템에다 올리든 엑셀로 취업해서 올리든 제출해라. 설명이 하지 않나요? 임금 무슨 설명해? 뭐 승진에 대한 무슨 설명해 하시죠? 그런 것도 다 강의예요. 교육이에요. 그리고 조직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회사 내에서 직접 HR 담당자가 설명하거나 간단하게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교육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오히려 많을걸요? 그래서 강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특히 HRD가 아니라 HRM도 내가 만든 제도, 내가 만든 프로세스가 구성원들에게 유효하다, 필요하다 라고 느끼고 잘 준수시키려면 정확하게 그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절차를 숙지시키고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 되는 점을 개선하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례강사 능력들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관리자,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좀 역할들이 있습니다. HRD 담당자 역할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이미 그 퍼포먼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명칭이라든지 뭐 관점들이 조금씩은 변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교육 담당자가 그냥 트레이너, 강의시키기도 하고 강의를 운영만 시켰다면 지금은 성과를 내기 위한 컨설턴트가 돼서 그 조직에서 수행, 그러니까 그 일이 성과를 낼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과정들 중에서 교육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으로 해결을 하고 교육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쪽 부서의 지원이나 협조 통해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HRD 담당자가 단순하게 교육 운영이다, 뭐 교육과정 개발이다 이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가 있는 팀, 신생 팀, 팀장이 바뀐 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조직이 내부 조직이죠. 작은 단위의 조직의 성과를 컨설팅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HRD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성원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기존의 교육이나 훈련 외에 다양한 복합적 요소를 다루는 전문가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HRD 담당자들은 회사에서 단순히 교육을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각 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각 팀에 대해서 역할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업무 흐름이라든지 아레나는 적절한가. 조직이 작으면 작을수록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근데 그 겹치는 부분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가, 중복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중복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혹은 누락된 것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HPT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HPT 모델을 실제로 수행을 할 가능성은 당장은 없을 거예요. 아마 중견기업의 팀장급들은 돼야 이거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한번 영상을 멈춰보고 자세하게 이게 무슨 뜻이겠거니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프업을 한다 치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으로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고요. 다음번으론 인사와 교육의 연계 사례부터 진행을 좀 할 건데요. 혹시 첫 번째 영상에 수레 모델 기억나시나요? HRT 영역, HRM 영역, HRM과 가까운 영역에서 수레 모델이 있는데, 그 수레 모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세 번째 영상을 보시는데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